안녕하세요. 경제를 말하다입니다. 삼성전자 주총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사건이 있었죠. 바로 고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 부회장께서 타계하셨습니다. 무엇으로 그 아픔을 대신할 수 있을까요? 한국의 가전산업에 큰 별이 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요. 또한 유가족들도 빨리 슬픔을 털고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이제 큰 별을 잃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력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박차고 일어나서 달려나가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3월 19일 경기도 수원에 위치한 삼성전자 수원 캠퍼스에서 정기 주주총회를 마친 후에 주주들과의 따로 간담회의 자리를 가졌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삼성전자의 향후 전략 그리고 기술 혁신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이 공유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를 통해 향후 삼성전자가 기술력의 강화 그리고 사업의 확장을 위해 추진할 주요 목표와 방안들이 발표되고 공유되는 자리였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속을 이렇게 뚜껑을 열어보면은 거의 반성문의 향연이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하나하나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성전자의 기술 혁신 및 미래 비전에 대한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AI 기반 기술 혁신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했어요. 또한 차세대 공정 개발, 스마트 기기의 연결성 강화, 그리고 보안 기술 강화 등을 주요 모토로 내세웠습니다. 특히 인공지능의 중요성을 강조를 했는데요. 인공지능을 다양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할 것이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알짜 사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AI 구독 사업에 대해서도 굉장히 힘을 주어서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만큼 시장 성장 속도가 빠르다 라고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계속해서 AI 역량을 강화하면서 이 AI 구독 생태계를 더욱더 공고하게 다져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안타까운 거는 삼성의 토종 멀티모달 AI인 이 가우스를 포기하고 현재 자리를 잡고 있는 오픈 AI, 구글 등과 손을 잡았다. 그래서 외산 AI를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입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대감을 갖게도 하지만 동시에 우려를 낳게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좀 걱정이 되긴 해요. 자, 어찌됐든 방향성은 삼성의 모든 제품 라인업에 AI를 접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 한종희 삼성전자 DX 부문장은 AI는 이제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삼성전자의 모든 제품과 서비스의 핵심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도 했죠. 자, 어찌됐든 AI 기술은 삼성전자가 개발 중인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로봇 등 다양한 소비자 전자기기에 활용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에서 AI를 통해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와 콘텐츠를 제공받게 되고요. 또한 TV와 가전제품에도 AI 기능을 탑재를 해서 사용자의 요구를 미리 예측하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형태로 혁신을 이끌어낼 계획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내가 세탁기를 쓸 때 주로 물 세탁을 많이 하는지 이불 세탁을 많이 하는지 아니면은 그냥 기성복 세탁을 많이 하는지 양복과 같은 민감한 소재의 옷을 주로 세탁하는지를 미리 예측을 해서 빨랫감이 들어왔을 때 이건 이불이다, 역시 이불이네 하면서 이전에 세팅해왔던 세팅값을 자동으로 불러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작동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스마트 기기들의 연결성을 강화하는 것도 삼성전자가 향후 집중할 분야로 IoT 기반의 기기 간 연결성을 통해서 사용자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스마트 싱크가 더욱더 발전이 되겠죠. 그러면서 애플이 애플 생태계로 굉장히 공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과 같이 삼성전자도 삼성 AI로 묶이는 삼성 AI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또한 삼성전자는 이 AI 외에도 보안 기술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녹스를 더욱더 강화하겠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현대사회에서 보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특히나 스마트폰이 AI로 넘어가는 이 과도기에는 더욱더 그 보안 이슈가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삼성은 다양한 기술을 통해서 보안 수준을 더욱더 높이고 사용자가 안전하고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한 AI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기술을 강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파운드리 차세대 공정 개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이야기가 많이 나왔는데, 사실 파운드리는 두들겨 팰 것밖에 남아있지 않다. 이제 뼈밖에 남지 않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뼈 아픈 것 같아요. 무엇보다 중요한 발표도 있었는데요. 몇 주 전서부터 언론에서 스멀스멀 피어오르고 있었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1나노 개발 포기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1나노 차세대 공정 개발 안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기사가 좀 많이 났었어요. 알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슈가 안 됐을 뿐이죠, 사실. 그런데 주총에서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1나노 차세대 공정 개발 진행됩니다. 삼성은 1나노급 차세대 공정을 개발하는 데에 집중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를 통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이 삼성 파운드리가 워낙에 늑대 만난 양치는 소년과 같은 이야기를 너무나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3나노를 통해서 뒤집어 엎겠다? 뒤집어 엎긴 뭘 뒤집어 엎습니까? 쫄딱 망해서 TSMC에게 발렸죠. 정말 발렸다라는 표현이 딱 어울립니다. 3나노에서는 완전 발린 게 맞아요. 그리고 2나노에서도 발릴 준비를 하고 있죠. 이미 TSMC는 2나노 공정 개발까지 완료하고 시험 생산 수율이 60%를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는 2나노가 아직 멀었죠. 개발 중이죠. 뭐 잘 하리라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파운드리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긴 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1나노 개발하겠다. 그리고 5나노하고 4나노가 자리를 잘 잡아서 지금 수율이 80% 정도 나오고 있다. 3나노도 수율을 잡기 위해 노력하겠다. 뭐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파운드리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뭘까요? 아시죠? 파운드리 서비스. F자 붙이라고. 지금 파운드리 스페링 따질 때입니까? 수율이나 좀 높이세요. 그 F자 신경 쓰는, 그럴 정신이 있으면 수율부터 높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진짜. 그 F자건 P자건 뭐가 중요해요? 품질이 중요한 거 아니냐고. 진짜 뭐 하는 거야. 진짜 욕이 안 나올래 안 나올 수가 없다니까. 파운드리는 별말 않겠습니다. F건 P건 뭐가 중요합니까? 수율이나 잡으라고 하세요. 파운드리는 이걸로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로봇과 헬스케어 분야의 신성장 동력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삼성전자는 로봇 및 헬스케어 분야에서의 신성장 동력 확보에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로봇 기술 개발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인보우 로보틱스 지분을 60% 이상 확보함으로써 대주주로 올라섰죠. 그러면서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통해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로봇의 상용화와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2024년도 삼성 AI 서밋에서 볼리 C제품을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웨어러블 헬스케어 로봇도 이미 공개를 한 바가 있죠. C제품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족처럼 발에다가 딱 끼우면은 운동 능력을 대폭 상승시켜주는 그런 C제품이 나와 있긴 한데 시중에는 풀리지 않은 듯한 느낌이 들어요. 자, 어찌됐든 삼성전자의 로봇 개발이 지금 이렇게 급물살을 타고 있다 라고 정도만 인식을 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미 로봇 기술은 제조업, 물류,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고요. 삼성은 이 기술의 발전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삼성전자는 큰 가능성을 보고 있고요. 헬스케어 기술을 통해 소비자의 건강관리 및 의료 서비스 혁신을 목표로 달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제가 갤럭시 워치를 차고 있는데요. 여기에 운동 기능, 수면 기능, 심전도, 헬스케어 기능들이 갤럭시 워치에서도 이미 오래전부터 탑재돼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고도화 시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 웨어러블 기기의 방향성은 헬스케어 데이터들을 좀 더 정확하게 뽑아낼 수 있는 센서의 개발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게 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반지로 끼는 갤럭시 링도 나왔지 않습니까? 좀 더 착용하기 용이하면서도 좀 더 정확한 데이터를 얻어낼 수 있는 그런 경량화된 웨어러블 기기들을 더욱더 많이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방향성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자기술과 헬스케어 기술의 만남을 추구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삼성 계열사 중에 삼성 의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있죠. 그러니까 삼성 계열사 안에 벌써 제약하고 병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스케어 부문은 앞으로 이 삼성 계열의 제약 그리고 병원과 제휴해서 좀 더 빠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삼성전자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글로벌 전략은 이미 지금 위기 상황에 봉착해 있습니다. TV도 중국한테 거의 다 따라잡혔습니다. 디스플레이 어떻습니까? LCD에 이어서 OLED도 잡혀먹힐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추격이 예사롭지 않아요. 스마트폰, 가전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위에서는 미국을 비롯한 기존 선진국들이 관세 등으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이고 아래에서는 신흥 선진국인 중국이 계속해서 치고 올라오면서 삼성은 지금 샌드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그 해결책들을 지금 모색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크게 살펴보자면 맞춤형 서비스 전략과 AI 접목 그리고 효율적인 공급망 관리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I 접목은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고요. 두 번째, 맞춤형 전략. 현재 삼성의 주력 시장은 모든 회사들이 다 그렇듯이 북미 지역 그리고 유럽 지역, 아시아 지역 이렇게 세 가지가 좀 주력 시장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그 주력 시장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공고하게 하고 있었지만 계속해서 도전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이제는 자유무역 시대가 아니라 신블록주의 시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관세 장벽을 계속해서 치고 있잖아요. 이런 관세의 시대, 블록의 시대에 어떻게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것인가를 계속해서 모색해 나아가고 있는데 첫 번째로 살펴보아야 될 것이 각 지역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바로 그 탈출구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그런 글로벌 전략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재의 국제사회가 점점 장벽을 치는 신블록 사회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점은 삼성전자가 분명히 인식해야 될 필요가 있는 매우 주요한 변화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런 블록 사회가 다시금 도래를 하면서 공급망이 불안해질까 지금 노심초사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도 이건 마찬가지거든요. 중국에서 만약에 애플로 들어가는 공급망들을 막기 시작한다라고 한다면 애플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애플은 이미 생산을 외주로 넘기고 디자인하고 개발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블록 경제로 들어서게 되면 애플이 타격을 받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글로벌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삼성전자 역시 타격을 입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글로벌 공급망 관리를 굉장히 타이트하게 가져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글로벌 경제가 블록 경제로 다시금 회귀하고 있는 것이 맞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서든 국내 업체와 손을 잡고 좀 상생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도 고려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번 주주 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자사의 미래 비전과 기술 혁신을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또한 현재 겪고 있는 위기에 대한 반성문을 열심히 써내려갔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다시는 위기의 상황을 겪지 않고 이 위기 상황을 탈출하기 위해 기술 혁신을 통한 시장 리더십의 확고한 강화를 목표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다만 반성문과 함께 말이죠. 그러니까 위기라는 거를 모르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들을 내놓았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이번 주주간담회에서 가장 신경 써서 이야기한 대안이 뭐냐? 그게 바로 AI 기반 기술 혁신이다 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TV, 가전제품, 로봇 등 모든 디지털 기기에 AI를 통합해서 사용자 맞춤형 경험을 제공하고 삼성 AI 생태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에 주력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파운드리 분야는 2나노와 1나노 등 차세대 공정 개발에 집중하겠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HBM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반성문이지 뭐겠습니까? 그리고 이 파운드리 제발 그 P든지 F든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흙이나 잡으세요. 아이 진짜 이런 걸 내가 얘기를 해야 돼 정말? 그래서 이번 간담회에서 발표한 삼성전자의 비전은 단순히 기술적인 성과에 그치지 않고 향후 글로벌 경제와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혁신적인 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열심히 반성문을 썼다라고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AI, 반도체, 로봇, 헬스케어 등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의 발전과 혁신은 삼성전자가 미래를 선도하는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는 데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고객 경험의 혁신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이를 통해 더욱더 많은 사용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겠다라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결국 삼성전자의 반성문으로 요약될 수 있는 이 주주 간담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삼성전자가 이 위기를 어떻게 탈출해 나갈 것이냐. 결국에는 기술혁신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말도 안 되는 파운드리에서 P로 쓸 거냐 F로 쓸 거냐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 내리지 말라 이거예요. 이거 다 그 경영지원 TF에서 하는 짓들 같은데 제발 좀 그러지 좀 마라 제발. 너네가 그러면 주주들 속은 썩어 나간다 진짜. 아우, 언제까지 6만 전자 5만 전자에서 허덕댈래? 전 정말 이 파운드리 진짜 제가 오늘 웬만하면 진짜 한종희 부회장 때문에 흥분 안 하려고 했는데 파운드리 F 흥분을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성문을 썼으니까 제발 잘 좀 합시다 삼성전자. 이상 경제를 말하다 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